네, 카프카 어드민 클라이언트 API를 이용한 카프카 매니징 서비스 개발 발표를 맡은 이상헌, 이진환 팀의 이상헌이고요. 이제 제 소개는 조금 뒤에 나와서 같은 팀원인 이진환님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 본인을 이제 분당의 노동자라고 짧게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진환님 소개를 한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이제 카프카 어드민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개발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그리고 프로젝트 예시를 이제 CRUD라고 해서 이제 생성과 리드, 그리고 업데이트, 딜리트 예시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스피커 세션이 처음이라 조금 긴장이 많이 되는데, 긴장을 풀기 위해 잠깐 제 소개를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김경민 님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계에 입문한 계기를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AI를 공부를 하시다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으로 관심사가 바뀌어서 입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백엔드 프로그래밍을 하시다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으로 오신 분도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대학교에서 학부 연구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랩실에서 하둡 관련 어떤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 계신 선배님들이 상원아, 하둡 하면 네카라 갈 수 있대 이래가지고, 저는 그 말에 솔깃해서 교수님, 제가 하둡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에 입문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부터 하둡이랑 분산 처리 시스템 기본인 하둡 스파크, 그리고 메신 큐인 카프카를 지속적으로 관심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의 데이터 엔지니어, 저는 이제 소속은 반도체 제조업에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는 부서의 일원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심사는 데이터 레이크에서 여러 가지 뭐 경영이나 제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천의 배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한테 좀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배치 서비스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카프카 어드민 클라이언트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 어드민 클라이언트가 뭐죠? 라는 질문에, 저는 카프카 오브젝트의 정보를 조회하고 매니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이고, 이를 통해 카프카 클러스터의 내부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프카 오브젝트란 우측 상단에 보시면 토픽이나 브로커, ACL이나 컨슈머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어드민 API라고 불리며 org.apache.kafka. 클라이언트 경로에 이제 프로듀서, 컨슈머, 어드민 패키지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프카 공식 홈페이지의 다큐멘테이션을 보시면 이제 뭐 좌측에 1번 Getting Started부터 쭉 있는데, 이번 API 목록을 보시면 5개의 코어 API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가 있는데, 여기서 빨간 색깔로 칠해진 부분만 보시게 되면 이제 프로듀서 API는 어떤 카프카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토픽으로 보내는 그런 토픽으로 보내는 것과 관련된 API가 소개되고 있고, 컨슈머는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API, 그리고 스트림은 카프카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인데, 그와 관련된 API, 그리고 커넥트는 어떤 소스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DB가 뭐 DB로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런 DB에서 데이터를 풀하고 그리고 다른 싱크 시스템으로 푸시하는 이런 카프카 커넥트 계열의 API,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거는 토픽과 브로커와 그리고 다른 카프카 오브젝트들을 매니징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어드민 AP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사용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카프카 클러스터의 내부 옵션 설정이나 변경 관련된 부분을 자동화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프로젝트로 조금 더 쉽게 카프카 관련 컨피그들을 조회할 수 있고 토픽에 대한 정보를 볼 수도 있고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카프카 컨슈머를 멀티스레드로 생성하고 싶을 때 쉽고 그리고 또 토픽의 파티션 개수만큼 스레드를 생성하고 싶을 때 스레드 생성 전에 해당 토픽의 파티션 개수를 어드민 API를 통해 미리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그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어드민 클라이언트 클래스로 구현한 웹 대시보드를 통해 ACL이 적용된 클러스터의 리소스 접근 권한 규칙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토픽의 데이터 양이 늘어남을 감지하고 어드민 클라이언트 클래스로 해당 토픽의 파티션을 늘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드민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하는 주요 메소드들은 이제 토픽 관련이나 ACL 관련, 여기서는 클러스터랑 컨슈머 그룹 관련으로 묶어서 정리를 했는데 이런 카테고리 말고도 공식 API 문서 보시면 정말 다양한 메소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생성, 삭제, 조회와 같은 정보 조회 쪽에 많이 메소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디펜던시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카프카 클라이언츠라는 것을 프로젝트에 디펜던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븐을 했을 때는 이렇게 그래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코드 레벨로 간단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박스에서 이제 프로퍼티 객체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로컬호스트 부트스트랩 서버 정보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어드민이 있는 박스를 보시게 되면 어드민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있는 박스를 보시게 되면 어드민 하고 이제 카프카 어드민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을 입력하고 그 안에 매개 문서들을 넣어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프로젝트 주제는 카프카 어드민 클라이언트 API를 이용한 카프카 매니징 서비스이고 프레임워크로는 스프링을 이용을 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유저가 브라우저를 통해 어떤 REST API를 날리게 되면 컨트롤러라는 모델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그 요청에 대해 실제 동작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호출하는 모듈인 컨트롤러를 통해 알맞은 정보를 각용하여 서비스 모듈이 카프카 어드민 클라이언트 API를 호출을 해서 DTO라는 자료 구조 객체를 통해 카프카 어드민 클라이언트 API를 결과값을 읽어오는 구조로 프로젝트를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컨트롤러는 카프카에 나오는 컨트롤러가 아니라 이제 스프링에 나오는 일반적인 MVC 모델에 나오는 컨트롤러니까 혼동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컨트롤러는 이제 유저가 어떤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 URL에 따라 구분이 될 텐데 이 정보가 브로커에 대한 요청인지 토픽에 대한 요청인지 교통 정리를 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는 카프카 어드민 클라이언트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모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개발했던 클래스의 다이어그램을 표시를 해놨는데 컨트롤러와 서비스는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있는 클러스터 컨트롤러를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에 있는 메소드들은 get cluster ID, get controller, get nodes, get ACL operation과 같은 건데 그 똑같은 구조로 클러스터 서비스에서도 같은 메소드 이름으로 구성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러에서 해당 서비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빨간 색깔로 박스를 쳐져 있는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전부 다 config라는 키워드들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들에 대해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서비스 내에 config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config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따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여러 개의 컨트롤러들이 n대 1, 다대 1로 config 서비스라는 config 서비스에 있는 메소드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이렇게 1대1로 브로커 컨트롤러는 브로커 서비스, 클러스터 컨트롤러는 클러스터 서비스로 매핑이 돼야 되지만 이제 특이하게 config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전부 다 config 서비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브로커 컨트롤러랑 토픽 컨트롤러 모듈에서 이제 config 서버에 get config와 이제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get config 내부에 카프카 어드민 클라이언트 API인 describe config와 이제 incremental alter config 메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서비스 레이어를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 구현을 했냐면 이제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를 사용할 때 매개 변수 쪽을 보시게 되면 컬렉션의 데이터 타입인 config 리소스가 있는데요. 그쪽 내부에는 config 리소스 타입이라는 이넘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넘 타입에는 브로커 로거, 토픽, 언노운 이렇게 딱 네 가지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브로커와 토픽에 관련된 config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config 리소스 타입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브로커와 토픽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때는 이렇게 방금 전에 있던 컨트롤러와 서비스가 매핑되기보다는 이런 config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거쳐야 된다는 점만 유의해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젝트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만든 서비스는 카프카 CLI에서 커맨드를 입력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스웨거라는 API 문서 자동화를 정리할 수 있고 또 UI로 쉽게 컬을 보낼 수 있는 스웨거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개발 진행했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저렇게 컨트롤러별로 어떤 REST API를 보낼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세를 해놨고요. 그 우측에 저측에 있는 메소드라기보다는 어떤 정보를 예를 들어 브로커 정보를 얻고 싶을 때 특정 노드 아이디를 가진 브로커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군요. 노드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바로 해당 브로커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내용이라면 카프카 topic.sh 쉘을 실행을 하고 거기에 옵션으로 create 그리고 서버 정보, 그리고 토픽 이름, 파티션 개수와 같은 이제 컨피그들을 넣어줘야 하는데 이제 저희가 만든 매니징 UI를 통해 만들어진 매니징 서비스는 이제 저렇게 필수 파라미터들을 입력을 해주고 execute를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컬을 자동으로 컨트롤러에 보내고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모듈을 통해 카프카 카프카의 서버 클러스터에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방금 전 거는 크레이트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리드입니다. 리드도 이제 사실 이제 CRUD 예제가 전부 다 같아서 조금 지루하실 것 같은데 리드에 대한 부분은 CLI를 사용하게 되면은 카프카 config.sh를 통해서 쳐야 됐던 부분을 이렇게 어떤 토픽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됐을 때 그에 관련된 토픽 컨피그를 조회해서 JSON 파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뭐 리텐션 기간이나 클린업 폴리시나 이러한 수십 가지 토픽 컨피그를 조회해서 받아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업데이트에 대한 예시입니다. 업데이트에 대한 예시는 만약 토픽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시간을 더 길게 조정하고 싶다면 retention.ms 파라미터 값을 바꿔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값이 1주에 해당되는 값이라면 이를 2배 늘려서 2주로 변경하고 싶을 때 저희 REST API를 사용한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좌측 그림에처럼 이제 파라미터를 입력하게 된다면 그에 맞게 퀄이 자동으로 생성돼서 execute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은 delete에 대한 예시입니다. 카프카 CLI를 사용하게 되면 사전에 server.property라는 설정값 중에 delete.topic.enable를 true로 사전에 설정을 바꿔준 다음에 카프카 topic.sh에서 delete 옵션을 줘서 삭제를 해줬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토픽 리스트가 5개 1, 2, 3, 테스트 3, 테스트, exam topic, 테스트 00 이런 토픽 리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토픽 네임이 1, 2, 3이라는 토픽을 지우는 execute를 실행하게 되면 토픽 리스트가 없어지는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영상으로 준비를 하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사진으로밖에 준비를 못해서 아쉬운 점이 드네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DS에서 온 유한이라고 하고요. 그 토픽 같은 경우에는 그 컨피그를 바꾸면 바로 적용이 되고 브로커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적용이 될 텐데 이게 적용한 그 컨피그들이 사실은 브로커가 재기동되면은 그 컨피그 맵이나 파일에 있는 컨피그를 들고 다시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했던 거는 그 반영이 안 될 텐데 그것들 어떻게 동기화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발 테스트 했을 때는 사실 브로커가 다운되는 상황은 가정하지 않아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동기화까지는 진행을 하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